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 보면 꼭 한 번씩 눈에 밟히는 주방 용품들이 있습니다. 파스텔 톤의 감성적인 색감에 기름 한 방울 없이도 계란 후라이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 15만 원짜리 세라믹 냄비와 프라이팬 세트 말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 살림 필수템이에요라며 미소를 지을 때 우리는 홀린 듯 결제창을 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살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예쁜 쓰레기가 우리 집 가스불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 유행이 채 몇 달도 가지 않아 끝난다는 사실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찌개 국물이 누러붙고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져 결국 싱크대 밑바닥에 처박히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일 가다반사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혼수 가전으로 큰맘 먹고 수백만 원을 들여들인 최신형 스마트 가전들은 또 어떻습니까? 번쩍이는 터치 패널에 온갖 첨단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샀더니 딱 무상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먹통이 됩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수리비가 새로 사는 값의 절반이 넘는다고 하죠. 가전 양판점 매장 앞에 서서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라는 직원의 말에 가슴이 뛰다가도 문득 친정어머니나 할머니의 부엌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까맣게 길들여진 무쇠 가마솥이나 수십 년째 찌개를 끓여내도 끄떡없는 낡은 압력솥이 지금도 현역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본인 나이보다 더 나이를 먹은 그 수수한 물건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가 오늘 비싸게 주고 산 최신형 제품들은 이토록 쉽게 고장나고 수명이 짧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마케팅의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고 주방용품과 가전산업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적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상장 기업들이 분기 실적 보고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여러분의 주방에 놓일 제품의 품질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술 용어로 계획된 진부화라고 부릅니다. 제품을 영원히 쓸 수 있게 만들면 기업은 더 이상 새 제품을 팔 수 없으니 의도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장나거나 부품을 구하지 못하게 구조를 짜놓는 것입니다. 주방 산업은 이제 엔지니어링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금융과 마케팅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묘한 덫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제품 본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바닥의 금속과 내부 구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로 대를 이어 평생 쓸 수 있는 소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묵직한 무쇠 주물, 제대로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 두꺼운 알루미늄 주물, 그리고 통원목과 두꺼운 내열 유리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속기 쉬운 마케팅 환상들은 아주 화려합니다. 천연 세라믹 코팅, 우주항공 소재 테플론, 스마트 터치 패널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은 제품들은 대개 얇은 합금 베이스에 유행 타는 컬러만 입혀놓은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기계식 다이얼이나 딸깍하는 스위치 하나면 평생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밥솥이나 가전에 굳이 습기 많은 주방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전자식 터치 액정을 박아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기 좋게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고 보증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고장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살림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 가족의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만들고 우리 집 가계부를 지키는 지혜로운 전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이마트나 백화점 주방 코너에서 혹은 쿠팡 로켓 배송 창을 띄워놓고 어떤 것이 마케팅 소음이고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증 기간 끝나자마자 고장나는 일회용 가전에 돈을 버리고 지치는 일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달아 놓은 가계부의 주범들,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간 과대평가된 브랜드들을 하나씩 현미경 아래 올려놓고 해부해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주방 코너나 백화점 식기 전문관,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 순위 상위권에서 매일같이 마주치는 이름들이라 배신감이 더 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술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작해보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대형 가전 양판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주방 코너에서 살림의 여왕 혹은 유명 셰프 가성비 세트라는 이름으로 대량 유통되는 홈쇼핑 스타일의 협업 라이선스 제품들입니다. 미국 시장에 파요니 워먼이라는 인플루언서 브랜드가 있다면 우리나라 마트나 홈쇼핑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요리 연구가나 연예인 혹은 해외의 유명 셰프 이름을 빌려와 구성한 555 32피스 홈세트 같은 기획 상품들이 정확히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따져볼까요? 대개 프라이팬, 냄비, 편수, 양수, 여기에 국자와 뒤집개, 보관 용기까지 다 합쳐서 32피스 세트라고 해놓고 마트 특가나 홈쇼핑 오늘만 이 가격으로 대략 10만 원 안팎, 정확히는 약 9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자, 초등학교 산수 셈법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섬시 2개 구성에 9만 9천 원이면 제품 한 피스당 가격이 고작 3천 원 꼴입니다. 제대로 된 스테인리스 냄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포스코 304 스테인리스 원자재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손에 쥐는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베이스는 얇디 얕은 저가 알루미늄 합금 판재입니다. 여기에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춘 PTFE, 즉 일반적인 테플론 계열의 저가 코팅을 아주 얇게 입혀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 제품들의 진짜 문제는 엔지니어링 뼈대가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상자 겉면에 화려하게 웃고 있는 그 유명 요리 연구가나 연예인은 제품의 열전도율이 어떤지, 코팅의 두께가 몇 마이크론인지, 손잡이 결합 방식이 안전한지 단 1분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은 제품 공학자가 아니라 단지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빌려주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을 뿐이니까요. 실제 제조업체를 뜯어보면 유통 대기업이 기획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의 이름 모를 하청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즉 OEM 방식으로 찍어낸 물건입니다. 공인연구소의 독립적인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런 저가합금 냄비들은 열전 도율과 열보존율이 엉망이라 가운데만 타들어가고 가장자리는 익지 않는 전형적인 불균형 현상을 보입니다. 게다가 가스레인지, 불꽃이나 인덕션의 강한 열이 조금만 가해져도 바닥이 배부른 것처럼 불룩하게 휘어버립니다. 코팅은 몇 달도 못 가 하얗게 일어나며 벗겨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포장 상자에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크게 박혀 있다면 그것은 품질의 보증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 제품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한 진짜 주인이 없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이 끊어지고 남은 것은 오직 소비자에게 익숙한 얼굴마담 뿐입니다. 그들은 주방용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패스트푸드 세트 메뉴 가격에 그 유명인의 이미지를 당신의 부엌에 들여놓으라는 마케팅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은 그저 그 이미지를 배달하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얼굴 마담식의 마케팅이 주방용품 업계의 가장 나쁜 행태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법적인 꼼수와 계약 조건 뒤로 숨어 소비자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두 번째 브랜드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바로 한때 다이아몬드 코팅, 티타늄 코팅을 전면에 내세우며 홈쇼핑을 장악했던 거탐 스틸 계열의 과장 광고 브랜드들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름만 조금씩 바꾼 수많은 티타늄 무적 코팅 팬들이 매일같이 방송을 타고 있죠. 이들의 실체는 법정 소송 기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던 맥대 이맨앤선즈 맥V 이맨앤선스 집단소송 청구서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홈쇼핑 광고에서는 철수세미로 긁고 망치로 때려도 멀쩡하고 기름 없이 계란이 굴러다닌다던 그 티타늄 다이아몬드 코팅팬이
실제로 집에서 쓰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즉시 음식을 새까맣게 눌어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지 딱 한 달 만에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증거 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소비자 리뷰 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동일한 불만이 폭주했죠. 광고했던 특수 코팅이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청구되기도 전에 새까맣게 타고 벗겨져 기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 취한 대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보통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코팅 기술을 개선하거나 리콜을 진행해야 정상인데 그들은 제품을 고치는 대신 약관 문구를 고쳤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공식 웹사이트나 보증서를 등록할 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기업이 지정한 민간 중재 기관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적 중재 조항 (Mandatory Arbitration Clause)를 교묘하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미리 차단해버린 셈입니다. 독립적인 금속학 전문가들이 이 제품들의 코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화려한 광고 속 티타늄과 다이아몬드 입자는 극소량 첨가된 생색내기용일 뿐 실체는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저가 프라이팬에 들어가는 흔하디흔한 일반 논스틱, 즉 비점착성 코팅과 기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브랜드만이 가진 독점적인 금속 공학 기술도 없고 특허받은 혁신적 공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화려한 그래픽의 마케팅 기획서와 법무팀이 짜놓은 방어벽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방용품 업계의 고도화된 기만 전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명인 마케팅이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엔지니어링을 외주주는 수준이라면 이 코팅팬 브랜드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품이 망가질 것을 미리 알고 망가졌을 때 소비자가 법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조를 엔지니어링한 것입니다. 티타늄은 허상이고 다이아몬드는 장식일 뿐입니다. 이 브랜드가 수십 년 가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유일한 부품은 바로 소비자의 입을 막는 법적 약관 조항 하나뿐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저가형 코팅팬들의 사기극은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브랜드에 비하면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합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가장 핫한 감성 주방용품의 대명사 바로 캐라웨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미니멀한 디자인과 화려한 파스텔톤 컬러로 젊은 주부들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워너비 아이템으로 꼽히는 브랜드죠. 프라이팬과 냄비 4피스 세트 가격이 무려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 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중국의 출처불명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사실은 꽁꽁 숨긴 채 오직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이고 독성이 없는 넌톡식 혁신적 세라믹 얼터너티브라고 광고합니다. 기존의 무겁고 못생긴 스테인리스나 유해 물질이 나오는 테플론 팬을 대체하는 유일한 건강 살림법이라는 이미지로 말이죠. 3만 원짜리 프라이팬과 다를 바 없는 물건에 40만 원이 넘는 웃돈을 얹어받는 명분이 바로 이 무독성, 난톡식이라는 건강 마케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래성 같은 정체성은 얼마 전 보기 좋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연방 준사법적 광고 규제 기구인 NAD National Advertising Division은 이 브랜드의 무독성 광고 청구에 대해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라고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문장의 무게를 잘 짚으셔야 합니다. 정부 산하공인기관이 이 감성 세라믹 브랜드의 마케팅 자료와 실험 데이터를 샅샅이 뒤진 결과 그들이 기존 프라이팬을 유해 물질 덩어리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제품에 엄청난 프리미엄 가격을 매겼던 그 핵심 전제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과장 공포 마케팅이었다는 것을 결론 지은 것입니다. 공학적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테플론 팬의 PTFE 성분은 가스불 위에서 일반적인 요리를 할 때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화씨 680도
즉 섭씨 360도 이상의 극단적인 고온에서 그것도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내리 구워내야만 비로소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집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우주가 두 쪽 나도 일어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즉, 우리가 가졌던 코팅팬에 대한 공포는 철저하게 마케팅팀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인위적인 공포, manufactured fear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 그 세련된 광고와 입소문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밀은 매달 수천만 원씩 쏟아붓는 구글 검색 광고비와 전 세계적으로 3,5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 서포터즈 군단에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전체 매출의 약 13%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떨어지는 판매 수수료 링크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보았던 우리 아이를 위해 바꿨어요라는 감성 가득한 피드는 살림의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수수료 비즈니스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공식 사이트에서 상시 진행하는 10만 원 단독 할인 패키지는 할인이 아닙니다. 광고 데이터 분석 결과 그 할인된 가격이 제품의 원래 정상 마진이 포함된 진짜 가격이며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해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다크 패턴, 교묘한 기만적 인터페이스, 낚시질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안전한 주방용품을 사기 위해 50만 원을 낸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위험하지도 않았던 물건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낸 광고 대행사의 마케팅 비용과 인플루언서의 가방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앞서 본 브랜드들이 침묵으로 속이고 약관으로 속였다면 이 감성 세라믹 브랜드는 과학을 왜곡한 마케팅 문구 자체로 소비자를 속이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라믹 코팅 카테고리에서 인플루언서 프리미엄의 끝판왕을 달리는 네 번째 브랜드가 바로 아워플레이스, 그 유명한 Always Pen입니다. 한국에서도 해외 직구 열풍을 타고 인스타 감성 홈카페나 브런치 요리의 필수품처럼 소비되는 15만 원대 프라이팬입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의 사기극이 코팅의 유해성 공포를 조장한 것이라면 이 Always Pen의 기만은 올인원, 올인원이라는 허울 좋은 기능성 뒤에 숨은 압도적인 폭리입니다. 이 제품의 매장 판매가는 약 15만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실제 알루미늄 두께와 세라믹 코팅 사양을 들고 제조 공장을 찾아가 원가를 뽑아보면 중국 현지 공장 출고 가액 팩토리 프라이스 기준으로 단돈 12달러에서 18달러, 우리 돈으로 약 1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에 불과한 물건입니다. 무려 8배에서 1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마진을 붙여 파는 셈입니다. 해외의 유서 깊은 살림 전문 커뮤니티나 레딧에 평생 쓸 물건을 찾는 사람들 Buy for Life 게시판의 엔지니어들은 이 제품을 두고 단칼에 정의합니다. 남대문 그릇도 매상가나 주방 가구 골목에서 파는 3만 원짜리 업소용 알루미늄 팬과 소재, 성능이 100% 동일하며 나머지 12만 원은 순전히 인스타그램 광고 톨게이트 비용이라고 말이죠. 이 제품에는 독점적인 합금 배합도 없고 특별한 원자재 공급처도 없으며 제조 공장의 투명성이나 품질 실사 기록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감각적인 사진과 영상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기술적 결함은 실사용 후기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왜 굳이 Always Pen 2.0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서둘러 출시했을까요? 기존 오리지널 제품의 세라믹 코팅 수명이 일반적인 가정집 가스불 기준으로 채 6달을 버티지 못하고 맛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나온 2.0 버전은 코팅 수명이 기존보다 50%나 향상되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자, 이 광고를 공학적으로 뒤집어 해석해 볼까요? 6달에 50%를 더해봤자 고작 9달에서 1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 프라이팬의 수명은 1년짜리 소모품입니다. 라고 조용히 자백하고 있는 셈이죠.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제품 평가 매체인 뉴욕타임스 와이어커터의 수석 에디터는 이 제품을 몇 달간 실제 테스트한 뒤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팬 본체와 손잡이가 연결되는 접합 부위에 미세한 틈새, 유격이 존재하여 요리할 때마다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솔로 문질러 닦아도 구조상 절대 씻겨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박테리아와 찌든 때가 번식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1년짜리 소모품 프라이팬을 우리는 인스타그램 피드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15만 원씩 주고 모셔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상 초두에 언급했던 원가 12달러짜리 일회용 프라이팬 사기극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이제 주방 조리도구 코너에서 발걸음을 옮겨 단가가 훨씬 커지는 대형 가전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계부에 가해지는 타격의 단위가 공 하나 더 붙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부할 브랜드는 최근 백화점 수입 가전 전문관이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빌트인 가전으로 고급스러운 미국 감성을 뽐내며 등장한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네코입니다. 세련된 매장 조명 아래서 캘리포니아의 장인 정신과 하이엔드 럭셔리 감성을 속삭이는 브랜드죠. 냉장고나 인덕션 레인지 세트 가격이 1,000만 원을 가뿐히 넘나듭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진짜 신분증을 확인해보면 실소가 나옵니다. 다코는 독립적인 미국 가전 명가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지분 100%를 소유한 삼성전자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백화점 쇼룸 전시장에 붙어 있는 화려한 영문 안내문이나 캘리포니아 해변을 배경으로 한 마케팅 이미지들은 지배구조 차트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턱시도를 차려입은 삼성 가전이라는 뜻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취하기엔 실제 냉정한 시장 데이터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츠가 발표한 가전 신뢰도 평가에서 에커는 전문가용 프로 스타일 레인지 카테고리에서 100점 만점에 고작 40점을 받으며 전 브랜드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고장이 난 이후입니다. 럭셔리 수입 가전인 줄 알고 대리점에 AS를 신청하면 서비스 회선이 결국 삼성전자 AS망으로 연결됩니다. 가전부품 소통 커뮤니티나 해외 기술 포럼의 고발 글을 보면 이 고급 브랜드의 핵심 부품 수급 라인은 결국 한국 서초동이나 수원, 평택의 대기업 물류센터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센서나 그릴 석쇠 하나 교체하는데도 몇 주씩 걸려 대기해야 합니다. 레딧의 대형 가전 게시판에는 수천만 원짜리 다코 냉장고를 새로 입주한 집에 들였다가 동일한 컴프레셔와 냉각 개통 설계 결함으로 제품 전체를 3번, 4번씩 새 제품으로 교환받다가 결국 폭발해 가전을 통째로 드러내 버렸다는 주부들의 피 맺힌 사연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미국 본사조차 이 브랜드 가전제품의 극악의 불량률과 반품률 때문에 매장에서 조용히 철수시키거나 반품 규정을 엄격하게 조율했다는 유통업계의 소문은 유명합니다. 보증 기간조차 온전히 버티지 못하는 부실한 내구성을 가진 물건이라는 명백한 신호죠.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명품 가전의 엔지니어링을 산 게 아닙니다. 껍데기만 바꾼 가전제품에 수입 명품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비싸게 팔아먹는 대기업의 코스튬 플레이 비용을 대준 것뿐입니다. 자, 턱시도를 벗겨냈으니 이제 그 알맹이를 볼 차례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룰 브랜드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매일 가전 매장에서 마주치는 삼성전자 짬감성 가전 라인업입니다. 인터넷에서 25년 경력의 가전 수리 장인으로 통하는 미국의 독립 가전 수리 전문가 스코트의 인터뷰는 주방 가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소비자가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전 카테고리 전체를 통틀어 반드시 피해야 할 단 하나의 브랜드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삼성을 선택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인덕션,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까지 주방 라인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지적하는 삼성 주방 가전의 결함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하고 고질적입니다. 냉장고 내부의 증발기 팬,
에바포레이터 팬이 얼어붙어 굉음을 내며 멈추는 현상, 성성의 고인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냉동실 바닥으로 흘러내려 얼음판을 만드는 배수관 결함, 그리고 얼음 정수기 냉장고의 고질적인 아이스메이커 누수 및 작동 불량은 이미 인터넷에 별도의 대형 거치용 토론방 메가스레디 개설될 정도로 유명한 설계 오류입니다. 한번 고장 날 때마다 발생하는 사설 AS 수리비는 최소 30만 원에서 액정이 달린 모델은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국내 지방 소도시나 해외 일부 지역의 경우 이 복잡한 전자회로가 꽉 찬 가전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숙련된 독립 테크니션이 턱없이 부족하여 출장 서비스를 한번 신청하면 며칠, 길게는 몇 주씩 냉장고가 꺼진 채 방치되는 서비스 사막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조사 기록을 보면 이 냉장고 냉각 및 화재 위험 계통에 대한 셀 수 없는 소비자 불만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까지도 정밀 안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기업의 거시적인 투자 재무제표를 보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 A&D 예산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의 거의 99%는 반도체 파운드리, 인공지능 AI, 프로세서,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 개발 스케줄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조용히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그 냉장고 냉각 컴프레셔와 배수관 파이프는 그 수십조 원짜리 R&D 재무제표의 한 구석에도 끼지 못하는 소외된 부서라는 뜻입니다. 가전사업부는 그저 가장 원가가 저렴한 하청 계약 공장에서 찍어낸 철판 껍데기에 자신들의 유명한 로고를 박아 유통망에 밀어내는 로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진짜 두뇌와 핵심 엔지니어들은 평택이나 기흥의 반도체 공장 클린룸 안에서 초미세 공정을 연구하고 있지, 여러분 집 냉장고 문짝의 터치 패널이 장마철 습기에 견디는지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이란 이름의 신뢰를 샀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핵심 기술 투자에서 소외된 빈통에 화려한 스마트 액정 화면만 달아놓은 빛 좋은 개살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쁜 명단 중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가계부의 수천만 원의 대재앙을 몰고 오는 대망의 첫 번째 순위 브랜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기만 행위는 앞서 보신 브랜드들의 마케팅 과장이나 로고 장사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구매자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기업을 상대로 집단 사기 소송을 제기했던 하이엔드 오븐 레인지의 대명사, 바로 바이킹입니다. 한국에서도 강남권 고급 빌라나 셰프들의 전문 스튜디오 부엌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당 가격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럭셔리 주방 가전 브랜드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 글로벌 주방 가전 그룹인 미들비 코퍼레이션이 대대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바이킹 레인지, 마이킹 레인즈 브랜드를 무려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전격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마치고 공장 실사와 기술 도면을 넘겨받아 정밀 조사를 하던 미들비 경영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소유주와 기존 경영진이 매각 실사 과정에서 엄청난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함이란 바이킹의 초고가 오븐 레인지 제품들이 사용자가 손을 대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었는데도 내부 배선 오류와 가스밸브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스로 스파크를 일으키며 자발적 화재 spontaneous ignition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격분한 미들비 그룹은 전 소유주들을 상대로 즉각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 피해 청구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2천만 원짜리 최고급 오븐 브랜드가 실제로는 제품이 스스로 불타오르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다 자신들을 인수한 모기업에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한 브랜드라는 전과 기록을요.
이후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무려 10만 대가 넘는 바이킹 가전제품이 강제 리콜 처리되었습니다. 리콜 기간이 지난 후 고장나면 수리비 덤탱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습니다. 제어회로 기판 콜보드 하나 갈아 끼우는데 부품값만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들고 오븐 안쪽 열선이나 밸브 수리비는 100만 원을 우습게 넘깁니다. 게다가 수입 전문 테크니션의 시간당 공인비는 부르는 게 값이죠. 수입 물류 대란이 겹치면 오븐 센서 부품 하나가 평택항을 거쳐 우리 집 부엌에 도달하는데 무려 5달이 걸려 반년 동안 수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방치되는 일도 허다합니다. 레딧의 프리미엄 살림 주택 커뮤니티에는 2021년 신축 고급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부엌 가전을 전부 바이킹 라인으로 맞췄다가 새로 배송받은 냉장고와 오븐, 식기세척기 세트의 초기 불량률이 100%였으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레인지, 화구와 가스밸브 부품이 번갈아가며 고장나는 바람에 주방 가전의 3분의 1은 항상 고장난 상태로 서 있다는 어느 자산가의 눈물 섞인 고발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인 주방의 하이엔드 명품이 매일 가슴을 졸여야 하는 화재 위험 폭탄이자 수리비 먹는 하마였던 것입니다. 주방용품 업계의 가격표가 올라갈 대로 올라간 최상위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만은 단순한 마진 부풀리기나 인플루언서 낚시질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조직적으로 숨기고 파는 거대한 범죄적 기만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한 인스타그램 피드와 홈쇼핑의 현란한 말장난, 그리고 대기업의 로고 장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주방 산업의 나쁜 얼굴들을 샅샅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이마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앞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과 찝찝함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이 데이터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썩어버린 마케팅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양심적이고 정직한 물건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광고에 돈을 쓰는 대신 대를 이어 쓸 수 있는 묵직한 강철과 진심 어린 엔지니어링의 회사의 운명을 건 우리의 주방을 평생 지켜줄 진짜 주방 명품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진짜 살림의 무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